그래서 제가 우리 위에 있는 교수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너는 알레르기만 하냐고. 알레르기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기도 한데 정말 위험한 것까지 있잖아요. 쇼크가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나. 그럼 이제 제가 거의 취조 같은 네.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씩씩TV 동탄성심병원의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최정희입니다. 또 왔습니다. 아, 네.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파트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잖아요. 근데 왜 호흡기 전문의께서 알레르기 전문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탄생 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호흡기와 알레르기의 접점은 기관지 천식이거든요. 아, 기관지 천식은 호흡기에 생기는 대표 알레르기 질환인데 천식이 처음에- 알레르기성 그렇죠. 질환이고. 네. 근데 그게 호흡기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가 알레르기 분과의 수요 때문에 알레르기 분과를 따로 이제 영입한 거고요. 네. 10년 동안 호흡기에서 알레르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에 있는 교수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너는 알레르기만 하냐고. 아 그렇지 않고요. 저 폐암도 보고 폐렴도 보고 잘 보고 있지만 알레르기를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레르기 뭐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돼지고기를 먹으면 갑자기 알레르기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가 네. 이제 옷나무 그렇지. 거기 그렇지. 지나만 가도 맞아요. 많잖아요. 스쳐가지고 네. 알레르기 많이 나서 얼굴부터 해가지고 막 네. 온몸에. 와, 네. 저 시골에서 어릴 때 삼계탕 먹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큰 가마솥에 막 삶아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는데 그때 실려가시는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기도 한데 정말 위험한 것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알레르기 또 두드러기. 지금 보세요. 실수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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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분이 네.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거는 네. 전신을 다 포함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폐에 생기면 기관지 천식인 거고요. 네, 네. 코에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피부에 생기면은 두드러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아, 그걸 다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왜 밀가루 중에 알레르기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요즘 밀가루 핫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또 특이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네. 밀가루를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밀가루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꼭 알레르기가 심하게 생기는 사람. 근데 그 알레르기는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쇼크가 와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나. 자꾸 뭐 얼굴이 붓고 숨이 차는 이걸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거든요.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네. 반응인데 그런 일들을 수차례 겪어왔는데 일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럼 이제 제가 거의 취조 같은 네.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형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분들 조사해 보면 밀가루 알레르기. 우와, 대박. 근데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그런 대처법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고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많이 가라앉아요. 저희가 약국에 가시면 처방전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그래서 네네네. 아마 약사님들이 다 주실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일단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네. 시원하게 있으면 좀 덜 가렵고요. 아. 그래서 좀 차게 이게 얼음팩 같은 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그런 약 한두 알만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고 아니면 응급실로 오셔야죠. 너무 심하면 주사 맞으러 대부분 응급실로 오시더라고요. 아. 한 방에 깔아앉으시면 이제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급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사실 급성 두드러기는 인구의 한 20%는 평생 한 번은 겪는다고 하거든요. 오. 이유 없이. 그럼 급성이나 만성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게 종류에 따라서 환자 상태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를까요? 아, 그렇죠. 이제 두드러기의 양상은 똑같아요. 두드러기는 증상이에요. 두드러기의 특징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좀 부풀어 오르는 모양으로 그렇죠. 아주 불긋불긋하게 막 네네네, 부풀어 불긋불긋하게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급성 두드러기는 일과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성 두드러기는 종류가 있는데 80~90%는 이유가 없어요. 우와. 원인이 없어요. 그냥 네. 매일 납니다. 내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더 납니다. 와, 진짜 그게 괴롭겠네요. 괴롭죠. 갑각류, 돼지고기, 육류 먹으면 더 많이 납니다. 아. 술 마셔도 더 많이 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건 악화인자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네. 한 20%, 10% 차지하고 있는 건 유발성 두드러기 또는 옛날에 물리 두드러기라고 했는데요. 네. 막 이렇게 막 운동하고 나면 막 따갑고 막 두드러기 나는 콜린성 두드러기. 네네네. 그리고 한랭 두드러기라고 그래서 왜 찬바람 쐬면 두드러기 겨울에 얼굴이 막 붓고. 저 있어요. 그다음에 피부 묘기증이라고 있어요. 막 가려워서 긁으면 그 선상으로 그대로 부풀어 오는 환자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글자 이렇게 쓰면 까불지 마 이렇게 쓰면 그대로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피부를 압박하는 압력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거든요. 그 외에 지금 한여름 햇볕 알레르기. 아, 네. 햇볕 알레르기요? 우리가 자외선에 의해서 네.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좀 다양한 물리적 네. 자극에 의한 두드러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물리 두드러기.
너무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그 치료 어떻게 해요? 치료는 만성 두드러기도 우리가 항히스타민제가 제일 중요한 치료예요. 만성 두드러기 한 80% 환자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조절이 잘 돼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약 때문에 부작용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게 오래 먹으면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번 오래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2번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네. 이거 두 가지 걱정하시는데 네.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도 많이 쓰고 비염 네. 때문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성은 생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잘 조절될 가능성을 높여줘요. 아까 80%는 항히스타민제로 잘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난치성이 있죠. 이제 그런 환자들은 면역 조절제를 씁니다. 또는 우리가 면역 주사라고 부르는 네. 그런 주사들을 맞고 있습니다. 아.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네. 행복합니다, 요즘. 환자들이. 아. 그럼 알레르기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자, 피부과는 전체 피부 질환 중에 피부 알레르기를 요만큼 봅니다. 네. 이비인후과를 가면 전체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 보시는 선생님이 요만큼 봅니다. 네. 그렇지만 알레르기 내과는 그 알레르기만 다 모아서 봅니다. 피부 알레르기, 코 알레르기, 네. 우리 폐에 생기는 알레르기, 식품, 약물 알레르기를 다 종합해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 내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맡기겠습니다. 교수님. 제 비염과 돼지고기 두드러기를 치료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출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